지금 많은 언론들이 최근에 김정은 옆에 나타난 여성은 누구일까?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거 없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뭐 데일리 NK와 같은 미국 언론들에서도 이 여성이 김설송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자간 이 여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청와대 여성 직원들 많죠. 여성 비서관들 많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지금 소기실이 존재합니다. 이 소기실은 김정은을 보좌하는 당정인의 총비서를 보좌하는 부서이죠. 우리 청와대나 똑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똑같은 것이 지금 북한에 예전에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 소기실 실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또 부실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중앙당 조직지도부 이재강이가 했죠. 연기순, 이재강 같은 일부부장, 조직지도부 일부부장, 현재로 김정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조직지도부가 통째로 비서실 역할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조직지도부는 조직지도부대로, 그리고 소기실은 소기실대로 따로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해드립니다. 김일성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조직비서를 누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선전비서는 박진남이죠. 준 적이 있지만 선전비서를 김일성 당시에 살아있을 때는 총비서는 김일성이고, 그리고 김정일은 조직비서, 선전비서를 역임했고 조직부장, 선전부장까지 역임했던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만큼 조직부와 선전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총비서가 된 후에도 김정일은 조직비서를 겸임하고 조직비서 자리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서서 김정은 시대에는 처음에는 조직비서를 직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최룡해에게 줬다. 그러다 최룡해 하는 일을 보고 시원치 않으니까 최룡해를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핫바지자로 돌려보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조직부장, 이 조직비서 자리를 바로 조영원에게 준 겁니다. 선전비서도 지금은 있습니다. 이 일환이죠. 이렇게 김정일 때는 70년대부터 당정인의 조직부, 선전부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체계적으로 조직부, 선전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 부부장, 조직비서까지 된 사람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살아있을 때 20년 동안을 김정일은 당정인의 조직비서, 선전비서로서 모든 당중앙 조선노동당을 움직여왔습니다. 직접 지휘, 총지휘하면서 움직여왔기 때문에 손금 모두 당내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다릅니다. 김정은은 그 이력서에도, 북한의 김정은 이력서가 제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외 유학 갔다는 것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학력,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이게 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은 내력에. 이게 북한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군사대학밖에 나왔기 때문에 옆에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은 남산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남산학교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간부 자녀들, 북한의 엘리트 계층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성격, 누가 어떻든지 다 알고 있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부를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또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김정은은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원이를 조직비서 자리에 두고 이일환이 선전비서로 두고 조직비서 밑에는 조직부장을 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앉힌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조직부는 따로 있고 당정위원회 소기실이 별도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기실에만 약 한 20-30명의 직원들이 있고 이 소기실을 통해서 모든 김정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럼 이 소기실장은 누굴까요? 이 소기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조선노동당 부부장, 예전에 제1부부장일 때 선전부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김여정의 직함을 부를 때 그냥 조선노동당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소기실 부실장이나 같습니다. 실장이 없는 부실장,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은 있는데 김경호라는 실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 실장보다 실세가 바로 김여정입니다. 그러면 왜 부실장이라고 안 하고 부부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북한의 실이라고 하죠. 소기실, 39호실, 35호실, 이런 실로 불리는 것은 실만, 39호실 하면 실장만, 책임자만, 그 사람은 당정위원회 부장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급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39호실 실장, 전일춘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임상준, 제1부실장이 아니라, 저는 94년도 한국에 오기 전에 임상준 부부장을 만나기도 했지만 임상준 씨는 그때 당시에 부부장은 39호실 제1부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실장이 아니라
부부장으로 불렸습니다. 소기실도 마찬가지죠. 소기실 김여정이 부실장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보내온 정보입니다. 특히 소기실에서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김여정은 소기실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즉 조선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것은 소기실 부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기실 밑에는 비서들이 많습니다. 남자 비서도 있고 여자 비서도 있고 상당히 비서들이 많습니다. 우의전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의전을 담당한 여성인데 그럼 빠찌를 왜 한다느냐. 저도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미국에 있는 데일리 NK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설성과 같다. 제가 사진을 올려놓겠지만 김설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설성은 이미 여러 번 공개됐고 특히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이 김정은이와 김설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운데 앉고 양옆에 여기는 오른쪽에는 김설성, 왼쪽에는 김정은을 세워놓고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노동신문에 왜 공개했겠습니까, 여러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이 있는데 바로 김정일의 본처인 김용숙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그 둘째 딸이 바로 김춘송이라는 여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춘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김춘송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김춘송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김설성은 김정일이가 공개한 적이 있지만 김춘송은 아직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김춘송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정보에 의하면 김설성 동생이라고 합니다. 자, 김설성 동생이라면 왜 김설성은 정치 뒤안길로 사라지고 김춘송이를 소기실에 용입했을까요? 북한 소식을 종합해보면 김춘송이도 이 김정일의 막내딸, 본처의 막내딸라서 상당히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 김정일 빠찌를 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정도의 정치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함부로 시장을 정중히 모신다고 하죠. 달지 않고 나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TV나 공식 속상에, 그것도 김정은을 수행하고 있는 공식 속상이 백두 혈통이 아니면 결코 이 배지를 제 마음대로 뗐다 달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도 하물며 저는 이따금씩 한 번씩 달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여정은 계속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이 있는 이 배지를 달고 다녔다는 것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배지 다는 데다 이 백군 브로치를 달고 나온 것으로 보면 일반 소기실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특히 94년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도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접니다. 고용희, 김용숙, 김정일의 부인이 자식을 낳은 부인, 가장 총애하는 부인이 둘, 김용숙은 본처이고 만수대 무용배우였던 고용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접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제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정보, 라인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친척들 속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김정일과 김정희, 장성택이 저희 가족 그 형제분들, 제 웃분들이죠. 웃 형님, 누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며 다녔기 때문에 또 특히 칠거래 강용석이라고 하는 강반석의 친동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왔고 김정희도 자주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 다른 데는 날아가지 않지만 가족 친척들 가까운 가족 친척들 중에서는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특히 김정은이 이설주가 딸을 몇이 낳고 아들을 몇이 낳고 또 김여정의 정확한 남편은 누구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수도 없거니와 왜 이미 가족들이 만경대 칠거리라고 하는 김일성과 가까웠던 김정일과 가까웠던 친척들은 모두 제거되고 단 한 명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살아있던 이용무가 그게 바로 칠걸 강씨 가문의 사위였죠. 강관숙의 남편이 바로 이용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무가
마지막으로 죽었죠. 이미 칠골 가문, 만경대 가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그 자녀들, 가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아무리 간단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때 대의원으로 선거된 명단이 600명이 나오는데 그 600명 명단 아무리 뒤져봐야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 제 후배도 있고 제 윗사람도 있고 하지만 윗사람도 있고 있지만 후배든 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주의, 특히 일가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기는 정말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소기실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그 주위에서 김정은 주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만 알 수 있지 내부 깊숙이 가족 문제에 들어가서까지도 알기는 힘듭니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친위 경호부대 경호원 몇 명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일거수일투족, 즉 김정은과 생사고락을 하고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바로 이 가계를 내놓고 현성원이나 김여정을 제외하고 그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동행하는 경호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호원들은 외부와 접촉이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한 베일에 쌓여있고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김주애라는 김정은의 딸이 하나 있다는 것 하드 정말 용감하게도 로드먼 농구 선수가 와서 그것도 김주희 알려졌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아마 베일에 가려졌을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극비리에 붙이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그 여성도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주위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갈까?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